지금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12항 방통위원장님,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제가 국회에서는 최고 전문가일 겁니다. 이거 수신료 관련해서는 20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관여도 많이 하고 했어요. 자, 그런데 분리 징수냐 결합 징수냐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정파를 떠나서 수신료 인상입니다. KBS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도 항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신료 지금 정한 것이 40년 전 얘기예요. 다른 모든 물가는 한 10배쯤 올랐을 거예요. 5배, 10배. 그리고 BBC 같은 경우도 얼마입니까? 1년에 징수료가? BBC, 영국 BBC. 정확한 금액은 한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금액이 높은 거 엄청납니다. 예, 예. 근데 지금 2,500원이에요, 월. 그러면 10달이면 25,000원. 3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공영방송에 비해서 거의 뭐 10분의 1 수준 이렇게 돼요. 그래서 KBS 개혁의 첫 번째는 이게 상업방송이 아니고 그리고 또 광고료를 제한한다면 사실은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당도 국회도 입장이 다 바뀌어요. 왜? 공정하지 못하다. 이게 20년 동안 반복된 겁니다. 제가 17대 문광희 간사하면서 제가 수신료 인상을 하자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명박 정부로 바뀌니까 우리 당에서 반대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당을 떠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수신료를 인상해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제대로 방송해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야당 때 수신료를 인상하자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하나의 키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당이 주장하면 다 야당이 반대하니까. 근데 그런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문제는 이렇게 재원구조가 열악한 상태에서 분리징수를 해도 85%는 거치더라.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워낙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100% 거쳐도 부족한데 85%밖에 85% 거칩니다. 아, 95% 거쳤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실과 안 맞는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엇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KBS 재원 구조가 어려운 상태에서는 5%가 손해를 보더라도 펑크가 나더라도 3%가 펑크가 나더라도 엄청난 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리징수를 해서 좋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전도 싫어하고 KBS도 싫어하고 시청자도 불편하고 이렇게 하는 걸 왜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분리징수 할 때 이거 제가 앞장서서 반대했는데 이건 다시 결합하는 게 맞아요. 방통위원장님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토론 그만하자고요 이제.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3분 하세요. 3분 하세요. 네.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수신료 분리징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법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 이겁니다. 한전에서 전기요금에 포함해가지고 KBS 수신료를 걷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 불만은 뭐냐면은 옛날이랑 그 TV 수신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OTT나 뭐 다른 것을 통해서 이제 뉴스를 접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환불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은 TV 수상기가 아예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KBS를 보지 않는 분들이 그냥 강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전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징수를 한번 해봤더니 6개월 만에 지금 계속 그 달별로 좀 늘고 있습니다. 나 이거 지금 KBS 보지 않는데 왜 내가 수신료를 내야 되느냐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환불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본격 시행 후 6개월도 채 안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법 체계상으로 보더라도 징수 방법은 이게 법에 이렇게 강제를 해놓으면 한전에서 어떤 위탁을 받았을 때 이게 사적 자치도 있는 것이거든요. 위탁 범위와 상관없이 본인이
징수해야 되는 전기료에 이 수신료를 무조건 포함해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고민도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KBS는 좀 편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만 경영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만 경영의 운영에 대한 어떤 자구책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 내에서 KBS를 전혀 보지 않는 국민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수신료를 그냥 납부하는 부분, 이게 정당하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이게 부집불식간의 납부라는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자신이 돈을 낼 때는 그 돈이 어디 쓰이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어떤 식으로 징수가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부집불식간에 납부되는 그걸 통해서 재원을 확충하고 재원의 결손을 줄인다는 그 접근 자체는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재원 확보 방안은 이러한 방법보다는 또 다른 앞서 수신료 인상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가타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고려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 징수 대상을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체가 현재는 한전이 하고 있는데, 한전 자체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서 한전 자체도 이 사업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직원들도 많은, 한전 자체의 직원들도 많은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한전이, 이 역시도 사법적인 거래 관계인데, 한전이 손을 놓거나 아니면 한전이 우리가 이 징수에 동조하지 못하겠다 하면은 법에서는 반드시 같이 하고 결합해서 하라고 해놨는데, 어느 사업 주체가 그걸 못하겠다 해버리면 사실 이게 집행할 방법이 없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까지도 고려해서 좀 더 숙고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저 의견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방송통신위원장님, 예. 이제 사람들은 수신료를 인상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추상적인 단어예요. 칼로 모자라되는 게 일단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결이 어렵고. 그러면 그냥 국가 예산을 줘서 보충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또 국가 예산으로 또 KBS를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KBS에서 사업을 하게 하자. 그러면 광고를 확장을 해야 돼. 그러면 선정성 방송이 된다. 상업성 방송이 된다. 이게 공영방송이 맞냐. 이렇게 난제가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BBC나 NH 같은 경우도 수신료를 20-3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갑자기 올리면 우리 국민들이 또 조세정이 있게 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결국은 KBS 구조 개혁은 일단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분리징수를 해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야 입장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자, 토론은 이 정도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및 제